이번 강의에서는 2D 라이다 슬램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2D 라이다 슬램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을 하는가? 안 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3D 라이다 슬램이 대부분이고요. 센서가 3D 라이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왜 2D 라이다 슬램을 공부해야 되는가? 사실 완전 최신 3D 라이다 슬램부터 시작을 하면은 암 공부해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라이다 슬램을 좀 깊게 파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기본적인 대표적인 그런 2D 라이다 슬램 패키지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기술이 적어도 코어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라이다 이너셜 오도메트리 같이 이제 좀 더 최신 기술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종종 이제 2D 라이다 슬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말고 간단하게 2D 라이다 슬램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EKF 슬램입니다. 1990년대쯤에 나타났는데 이 당시에는 EKF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모션 트래킹이라든지 모션 프리딕션이라든지 뭐 스무딩이라든지 뭐 거의 대부분 다 EKF로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슬램도 EKF를 사용해가지고 그 모션 모델과 옵서베이션 모델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었는데 저희 이제 비주얼 슬램 쪽에서 모노 슬램 봤었을 때처럼 컴플렉시티가 이제 5의 n 제곱이라는 거 저희 알고 있죠. 그래서 라이다로 EKF 슬램 하는 거가 이제 가장 초창기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레인지 파인더로 물체를 찾고 나면은 각각의 랜드마크들마다 코베리언스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도메트리에 대한 코베리언스 플러스 랜드마크들에 대한 코베리언스 이런 것들 보면서 전체적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칼만 게인으로 업데이트하면 그 자기 포지션이랑 그런 것들 업데이트하면서 하는 굉장히 그냥 EKF에 충실한 EKF를 백엔드로 가져가서 이 기능을 슬램에 적용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온 거는 패스트 슬램입니다. 패스트 슬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EKF 슬램이 굉장히 무겁다는 그런 단점을 타파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파티클 필터로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썼고, 그리고 이제 랜드마크 하나하나마다 이제 정확히 위치를 트래킹하려고 할 때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쓰면서 두 개의 시스템을 섞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시에 로봇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파티클 필터 기반으로 하는 것과 EKF 기반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 하면서 맨날 서로 투닥투닥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패스트 슬램 같은 경우는 그만 싸워, 내가 이제 둘 다 써가지고 더 좋은 거 하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이제 요즘에도 계속 많이 쓰고 있는 패키지이긴 한데 AMCL 같은 거, Adaptive Monte Carlo Localization 같은 거가 이제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그 포즈를 추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티클 필터의 가장 끝판왕으로 올라온 느낌이고,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램 쪽에서 EKF 슬램 같은 거가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로컬라이제이션과 주변에 이제 포즈 트래킹하는 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게 패스트 슬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트래킹하는 거는 파티클 필터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랜드마크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고 나면은 위치에 대한 코베리언스가 굉장히 크지만 옵서베이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코베리언스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여기가 뭐 초록색이 GT고 빨간색이 패스트 슬램이고 파란색이 오도메트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게 매트랩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트랩 자체도 굉장히 좀 느린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패스트 슬램 잘 된다 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매핑입니다. G매핑은 2005년에 나온 건데 제 기억으로는
누구셨지? 조지오 그리세티 교수님인가? 그분의 박사 논문이셨는지 아니면 이 시릴 스타크니스 교수님 박사 논문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raw black-realized particle filter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 뭐랄까요? 슬램을 할 때 맵을 이제 오큐펀시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복셀이 아닌 그 2D 오큐펀시 그리드로 만들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스캔 투 스캔 매칭, 스캔 투 맵 매칭 막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전에 봤었던 그런 매틀랩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공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건 뭐냐? 이게 파티클 필터의 그 살짝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위치에 그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립니다. EKF는 이 확률 분포에 대한 최적 빌리프를 찾으려고 해서 단일 결과가 나온 데 비해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요 확률 분포 위에다가 후추를 뿌리듯이 가능성을 쫙 뿌려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맞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드리프트가 계속 쌓여가지고 수많은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그려지면서 드리프트가 많이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루프 클로저가 딱 되고 나면은 정확한 포즈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들이 몇 개가 남긴 남는데 항상 가능성이 1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장 most likely,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선택할 뿐이지 옵션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도 다른 가능성이 더 맞는 것 같으면 다른 가능성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루프 클로저 했으면 당연히 좋은 게 나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보이고요. 이렇게 계속 가능성들 엄청나게 커지다가 루프 클로저 닫고 나니까 딸깍딸깍 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루프 클로저가 있어야지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프 클로저가 없으면은 드리프트가 상당히 있는 편이지만 루프 클로저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고 루프 클로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큰 공간도 매핑을 잘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2005년에 나온 것 치고는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아직도 로스 1편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랄까요 기본적인 뭐 슬램 튜토리얼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터틀봇 이거 가지고 하면은 아마 헥터 슬램이나 G매핑 둘 중 하나 돌려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맵을 그린 다음에 뭐였지 AMCL 같은 거 써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해보고 그런 게 이제 튜토리얼로 그 정론으로 자리 잡을 만큼 G매핑이 되게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패키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에 나온 이제 헥터 슬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G매핑 같은 경우는 G매핑이랑 헥터 슬램이랑 뭐가 다르냐? 사실 둘 다 지금은 좀 사정돼서 안 쓰는 기술이긴 한데 G매핑은 라이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이다랑 로봇의 바퀴, 그러니까 오도메트리 정보를 함께 쓰는 걸 필요로 합니다. 오도메트리에서 나온 거를 모션 모델로 잡아가지고 라이다로 이제 위치 추정을 하는데 헥터 슬램 같은 경우는 오도메트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2D 라이다를 그냥 이러고 들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그냥 박스 위에다가 호쿠요 라이다라는 것을 놓고 나서 그냥 걸어 다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벽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시면 이거 그냥 로봇 실험장입니다. 이 로봇 그 뭐랄까 여긴 이미 훨씬 더 좋은 로봇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네, 여기서 그냥 한번 이렇게 맵 따보는 거 해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처음부터 옆에 맵이 어떻게 생긴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위치에서 라이다 레이를 이렇게 썼을 때 벽에 닿는 곳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다가 또 맵 업데이트를 하면은 오큐펀시에 대한 것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꽉 찼다 비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얀 부분은 빈 곳입니다. 레이가 갔는데 튕긴 곳이 없는 거예요. 튕긴 곳은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벽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벽의 형태도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웬만하면 모든 게 직각일 것 같지만 직각이 아닌 모습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핑이 잘 된 건지, 매핑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원래 형태가 저런 건지 이런 것들은 다시 옵서베이션을 해서 봤었을 때 직각이 나오냐 아닌가를 잘 봐야 됩니다. 대회 사람 나가는 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똑같은 맵이 두 번 그려지기도 했죠. 덧대어서 그려진 겁니다. 덧대어서. 이런 식으로 뭐 빙글빙글 돌면서 매핑을 계속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휘어져서 보였었던 게 나중에 덧대어서 그리니까 좀 더 괜찮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긴 알고 보니까 벽이 없었던 곳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벽이 흐려지게 보이는 모습도 보이죠. 루프 클로저 같은 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잡한 미로의 지도를 만들어냈고, 이런 오큐퍼시 그리드 맵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 여기서 A 지점을 하나 찍어주고 B 지점을 하나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가장 짧은 루트를 찾아라 해서 뭐 다익스트라나 RRT나 A스타 이런 거 써가지고 경로를 찾아내고 나면은 그 로봇이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드가 있으면은 그리드 위에서 플래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만 있는 그런 맵들보다 그리드 맵이 그게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D 슬램에서 지금 가장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카토그래퍼입니다. 카토그래퍼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2D 라이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2D 라이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3D 라이다까지도 되고 실시간으로 루프 클로저도 가능하고 굉장히 큰 그런 공간도 매핑을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D 라이다 슬램에서 가장 진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D 라이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3D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웃긴 게 3D 라이다도 결국 2D 라이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3D 라이다를 가지고 뭐 IMU까지 붙여가지고 뭐 그 중력의 방향 같은 걸 본 다음에 바닥 플레인으로 전부 다 찍어 눌러가지고 2D 라이다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매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2D 라이다처럼 매핑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매핑을 하고, 굉장히 큰 곳을 돌아다니는데도 정확도가 상당히 괜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루프 클로저 돼가지고 맵이 움찔하는 것도 봤고요. 어디쯤이냐, 이쯤 움찔하면서 맵이 보정이 되는 것도 봤죠. 굉장히 큰 공간을 매핑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도 전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GitHub에 카토그래퍼 치시면은 바로 나와서 이제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